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디램이 왜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는지 그 기술적 필연성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기존의 평면형 게이트가 왜 한계에 부딪혔고 베리드 게이트라는 혁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는 집적도 향상을 이뤄왔습니다. 16메가비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256기가비트 이상의 대용량까지 늘려왔죠.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칩 전체의 면적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 셀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게이트 길이가 180나노미터에서 30나노미터 이하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동작 원리 자체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크기를 줄였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평면 구조의 한계 때문입니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거리, 즉 채널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게이트가 전자를 통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를 단채널 효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드레인 전압이 소스 쪽의 장벽을 낮춰버리는 디블 현상이 발생하면서 스위치를 꺼둔 상태에서도 전기가 줄줄 새는 누설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램은 커패시터에 전하를 가두어서 1과 0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전기가 새지 않게 꽉 막아주는 완벽한 스위치여야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누설 전류가 증가하면 커패시터에 담아둔 데이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데이터를 다시 채워주는 리프레시 동작을 더 자주 해야 하고 결국 전력 소모가 폭증해 배터리가 광속으로 닳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옆으로 줄일 공간이 없다면 아래로 파고들기로 한 거죠. 기판을 식각해서 홈을 파고 그 안에 게이트를 넣는 알캣 기술이 등장합니다. 평면일 때보다 채널의 길이를 물리적으로 훨씬 길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좁은 면적은 유지하면서 성능은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궁극의 해결책이 바로 오늘 주제인 베리드 게이트 기술입니다. 아예 게이트 전체를 실리콘 기판 아래로 매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자 표면 위에는 게이트가 사라지고 매끄러운 평면이 됩니다. 공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게이트 소재도 저항이 낮은 금속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리드 게이트를 썼을 때 장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는 물리적인 이득입니다. 평면 구조에서는 채널이 짧아 문제였지만 베리드 게이트는 깊은 U자형 채널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물리적인 채널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단채널 효과와 디블 현상을 획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데이터 보존 시간 증가와 전력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집적도입니다. 기존의 평면 구조는 배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셀 하나당 8F2라는 꽤 넓은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를 땅속에 묻어버리니 위쪽 배선들의 간섭이 줄어들었고 덕분에 이론적 한계인 6F2 크기까지 셀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면적의 웨이퍼에서 훨씬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셋째는 성능과 속도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가 흐르는 비트라인과 스위치인 워드라인이 모두 기판 위에 있어 서로 간섭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베리드 게이트 구조는 워드라인은 땅속에, 비트라인은 하늘 위에 띄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 불필요한 정기적 간섭인 기생 커패시턴스가 줄어들었고 덕분에 신호 노이즈는 감소하고 동작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구조만 바뀐 게 아닙니다. 소재도 혁신했습니다. 과거에는 불순물을 넣은 폴리실리콘을 썼는데 좁은 통로에서는 저항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었죠. 베리드 게이트로 오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 텅스텐 같은 금속 소재를 도입했습니다. 좁고 깊은 구멍 안에서도 전기가 시원하게 흐를 수 있도록 낮은 비저항을 확보해 고속 신호 전달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좁고 깊은 구멍을 원자 단위로 균일하게 파내는 고난도의 식각 기술이 필요했고요. 또한 게이트와 드레인이 겹치는 구간에서 전기장이 집중되어 전류가 새는 기들 현상이라는 새로운 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밀한 도핑 제어와 게이트 위치 최적화라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진화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면 구조는 채널이 짧아 누설이 심하고 셀 사이즈도 컸죠. 중간 단계인 알캣을 거쳐 완성된 베리드 게이트는 깊은 U자형 채널로 누설을 잡고 셀 사이즈를 6F2까지 줄인 그야말로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베리드 게이트 기술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아예 수직으로 세워버리는 VCT 기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셀 사이즈를 4F2까지 더 줄여서 한계가 보이지 않는 초고집적 디램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디램이 땅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채널 길이를 늘려 누설을 막고 배선 간섭을 줄여 속도를 높이며 공간 효율을 극대화해 칩 사이즈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결국 베리드 게이트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디램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진화였던 것입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